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이번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부 이기준 기자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나 내년에 공급되는 곳들이 좀 있긴 있는 겁니까? 네, 군이나 공공기관의 땅, 그러니까 빈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하긴 뭐 부수고 치우고 다시 뭐 그러는 것보단 더 빠르겠죠. 네, 맞습니다. 부지 조성이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태릉 골프장은 내년 말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2022년에 본 청약이 있고 청약 뒤 입주할 때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리니까 네. 2024년쯤에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죠. 택지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신규 택지라도 이렇게 적어도 3, 4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부는 사전 청약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내년과 내후년에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물량을 애초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배로. 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시행 전에 당첨됐다면 무주택 같은 조건만 유지하면 당첨 자격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약을 앞당겨서 집을 당장 사야겠다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급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공급 시기를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공공 참여형 재건축과 재개발로 앞으로 5년 동안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이 참여를 할까요? 강남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1대1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재건축 단지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현재 용적률이 200% 정도인데요. 네. 용적률을 같은 땅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뜻하는 수치입니다. 네. 음마아파트가 4,000세대라고 가정하고 현 기준으로 재건축해서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네. 새 아파트가 6,000채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적용하면 용적률을 500%로 적용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아파트가 10,000채까지 지어질 수 있어서 기존 방식보다 아파트 공급이 4,000채가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중에서 50에서 70% 정도는 기부 체납을 해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50%라고 가정하면 네. 늘어난 4,000채 가운데 2,000채는 정부가 가져가고 2,000채는 조합 몫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과연 이득이 될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될 겁니다. 네네. 정부는 용적률 완화로 얻은 수익의 90% 정도는 환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네. 조합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매력적이지 않은 제안일 수 네. 있습니다. 또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공공사업자인 LH나 SH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부담이 되겠죠. 네. 정부는 안전진단은 받고 사업 시행 인가는 아직 받지 않은 음마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단지 90여 곳에 26만 가구 중에서 20% 정도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20%라는 수치가 사전 협의를 거친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냥 예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급이 이만큼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기부 체납이 50% 정도라면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2만 가구 규모일 거라고 발표했던 공공 재개발 역시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없습니다. 그럼 뭐 70%라고 하면 더 낮아지겠네요, 확률은. 이번 신규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늘어나는 공급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의 경우에 기부 체납 받은 물량 중 절반을 이들에게 분양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공 분양 물량 중에 일부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요.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 대금의 일부 20% 정도를 내고 입주한 다음에 20년 혹은 30년 동안 임대료처럼 매년 조금씩 내서 지분을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지분 100% 내 집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외국으로 지금 뭐 모기지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팔 수도 있긴 한데 그때는 보유한 지분만큼만 챙길 수 있고요. 네. 또 서울시는 청약 기준도 기존 청약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무주택
뭐 자산 기준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첨제로. 이게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벌써 서울시도 저렇게 반대 입장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일단 이번에 발표한 공급 물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 이런 30대, 40대 말씀하셨던 패닉바잉의 불안감은 좀 진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예. 투기 수요 억제에 주로 집중하던 정부가 이제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되는 주택이 많지 않고 저금리에 시중에 풀린 돈이 워낙 많아서 이 정책 효과가 당장 바로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또 집을 사기보다 청약받는 게 훨씬 유리해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 임대차법 시행과 맞물려서 전월세 불안이 심화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경실련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 예. 이에 대해서 정부는 관계부처 부동산 신속대응팀 만들어서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간 이렇게 꽁꽁 묶어둔 게 가능할까 좀 걱정도 됩니다. 주택시장 그래도 뭐 안정을 되찾아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